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입시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한테 6개 대학을 골라오라고 그러는데 뭐 전혀 뭐 어떤 걸 걸려도 관계없습니다. 맨 밑에 2개만 제가 고르면 돼요. 맨 밑에 제가. 얘 수시에 반드시 가야 되는 대학이면 거기 가야 되는 학생이면 적절하게 맨 밑에 대학 2개만 잘 골라놓으면 그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습니다. 대학을.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입시 거의 처음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고 싶은 대학 제일 높은 데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실패합니다. 대학들이 서열이 워낙 촘촘해서 위에서부터 쌓아 내려오면은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밑에다 막아주고 그렇게 똥똥똥 올라가서 높은 데 되면 높은 데 가면 되고 안 되면 이제 자기 실력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나중에 경쟁률이 오늘 준비가 됐나 모르겠는데 경쟁률 보면 자 내신, 수능, 실기 비교과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실기를 어떻게 시험 보는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실기 시험은 특별히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 아닙니다. 저거는 체육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런 과목이 있어요. 체육 측정평가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야구하잖아요. 그런데 겉모습만 봐서 경기 성적만 봐서는 이 학생들이 진짜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측정하고 평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테스트를 가지고 이 학생들의 체력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중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개발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체력은 크게 우리가 2개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이해하실 필요가 좀 있는데요. 실기 시험 때문에. 체력은 크게 건강 체력, 스포츠 체력으로 나누는데 건강 체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체력. 스포츠 체력은 일상생활과는 무관하지만 스포츠 체력이 좋으면 이렇게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 잘하게 됩니다. 좋은 성과가 나와요. 이렇게 크게 2개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건강 체력에는 심폐지구력, 심장과 폐가 어떤 일정 강도의 운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오래 달리기가 있는 학교면은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이 건강 체력에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아는 민첩성, 순발력 뭐 이런 것들은 다 일로 들어가죠. 결국은 체육대학의 실기시험이란 다 체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들이다. 어떤 체력을 측정하느냐? 크게는 건강체력, 스포츠 체력을 보는데 건강 체력은 저런 것들이 있고 스포츠 체력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제가 여기서 빨리 안 넘기고 머뭇머뭇거리는 거는 이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건강 체력은 스포츠 체력에 비해서 노력한 정도가 비교적 잘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연습을 하면 건강 체력은 연습에 비례해서 잘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스포츠 체력은 늘어나기는 하지만 유전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평형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느냐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부모님이 누구신가?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의 성향도 우리가 있잖아요. 얘가 운동을 잘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고 좀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게 보면 건강 체력이 많이 반영되는 데를 우리가 좀 시험을 봐야 되겠다. 노력을 많이 하면. 아니 우리 아이는 잘 태어났어. 날 잘 만났어. 그러면 이런 시험들을 많이 보는 데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 성향에 따라서. 네, 실기 준비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럼 제 경험상 최소한 1년은 필요하다. 1년 하면은 만점이 나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만점이 안 되는 학생들은 안 돼요. 네, 수능을 12년씩 공부해도 만점이 안 나오듯이 최소한 1년은 해야 명함을 내밀 수 있다. 여기 최소 3개월 이상이라고 한 거는 과학적으로 스포츠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3개월, 12주 정도는 훈련을 시켜야 연습을 해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쉽게 되돌아가지 않을 만큼 신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기는 수능 끝나고 하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한 달 반 정도 남는데 안 됩니다, 사실은. 한 달 반 동안 사실은 덜 쓰다가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훈련들이.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실기가 꼭 필수는 아닌 시대가 왔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체력들이 제자리 멀리뛰기 이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전국 대학에. 요거는 아까 얘기한 스포츠 체력 중에 순발력을 측정하는 종목이에요. 하지의 순발력.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지구력. 원래 이제 근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자세인데 거기다 시간 제한을 둠으로써 빨리빨리 반응하면서 근지구력이 많이 반응하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얻게 만들어놔서 반응 속도도 사실은 보고 있는 것이다. 왕복 달리기, 민첩성. 저쪽이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느냐. 민첩성은 이런 능력이에요. 얼마나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하는가.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하는가. 이것도 역시 스포츠 관련 체력이고요. 유연성. 유연성은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보는 건데 건강 체력입니다. 건강 체력.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전국 체육대학에 가장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체력 2개, 스포츠 체력 2개 이렇게 보고 있다. 대학에서 골고루. 그러나 모든 대학이 그렇지는 않고요. 좀 이렇게 쏠림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우리는 운동 잘하는 애들 뽑아야 되겠어. 우리는 운동 좀 못해도 돼.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뽑아야 되겠어. 노력하는 애들 뽑아야 되겠어. 그러면 건강 체력이나 스포츠 체력을 그렇게 배치합니다. 중앙대학교나 경희대학교에서는 제가 다 만나봤어요. 담당자들, 교수들을. 자신 있다 우리는. 운동 못해도 들어와도 우리가 가르칠 자신 있다. 네, 좋은 그런 자원들을 아예 뽑지 않고. 그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작전이 있는 거예요. 중앙대학이나 경희대학은 나군에 있는데요. 중앙대학은 가군에 있고 경희대학은 나군에 있는데 그 중앙대학은 서울대를 준비하다가 서울대가 가군에 있거든요. 서울대를 준비하다가 실기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을 흡수하기 위한 작전 같고 경희대학교는 연고대가 나군에 있습니다. 연고대를 준비하다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을 흡수하기 위한 작전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고무적입니다. 실기가 없이도 체육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건 특히 저 같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인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운동을 잘 못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체육중점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점입니다. 체육중점학교 나왔다 그러면 학생부가 달라요. 기록이. 일단 학생들이 이제 체육 수업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보면은 체육 과목이 유난히 많아요. 일반 학생들이 들을 수 없는 과목들을 듣습니다. 거의 대학의 선수 과목 개념으로. 실제로 잘 강의가 진행되는지는 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을 우리가 크게 학생들 진로에 비춰봐서 그냥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로에 비춰봐서 5개 정도 진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계열. 대부분 이게 전통적입니다. 아주 클래식한 체육교사되는 또는 교수되는 길로. 대부분 체육교육과고요. 스포츠 과학 계열, 성균관대, 시립대, 과기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고대, 세종캠퍼스, 이화여대 체육과학 학과들. 이화여대는 남녀공학이죠? 세연. 남자 학교니까. 이대는 30명 이상씩 뽑아요. 수시에서. 그러니까 여학생들의 저기가 그 보물창고 같은 곳입니다. 스포츠 과학이란 체육학이 응용학문이어서 크게 체육학을 이렇게 2개 체육 전공했어? 저 체육 전공했습니다. 체육학 박사인데 제가 보통 다른 체육학 박사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하면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문사회 또는 자연과학. 체육이 응용학문이어서 전 학문과 다 융합이 가능해요. 그렇게 생긴 학문입니다. 스포츠 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영양학, 스포츠 역사, 스포츠 철학 갖다 붙이면 다 돼요. 앞에다 스포츠만.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스포츠를 인문사회, 자연과학. 그 중에 자연과학 쪽 지식에 조금 더 치중하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과들이
이런 스포츠 과학과들입니다. 물론 이쪽 스포츠 과학과에 가도 인문사회적 소양을 쌓을 수는 있지만 스포츠적 이쪽 과목들이 훨씬 많이 배제됩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떴었던 떴었던 쪽이 이제 트레이너 계열이죠. 그래서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부터 시작해서 1999년도에 지금은 다른 대학들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뜨고 있는 데가 이제 차의과학대학 스포츠의학과. 차의과학대학은 옛날 포천 중문의대입니다. 포천에 있는 의과대학인데요. 지금은 포천에 가서 2년 공부하고 강남의 차병원에 와서 2년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입학은 포천에서 하지만 졸업은 강남에서 하는, 반은 인서울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 다닐 때만 해도 스포츠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건 좀 터부시되는 거였는데 요즘은 저는 스포츠 산업, 경영, 마케팅 쪽에 가면 대놓고 돈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흐름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리더라. 그런 과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양대 스포츠 산업. 기타 태권도, 경희대 스포츠 지도학과, 을지대 스포츠 아웃도어학과 있습니다만 스포츠 아웃도어가 좀 생소하죠, 이름이. 스포츠 아웃도어는 레저 스포츠의 다른 말입니다, 사실. 을지대학교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이름을 저렇게 잘 지어놓지 않고는 학생들을 모으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스포츠 아웃도어, 집 밖에서, 문 밖에서 하는 스포츠, 레저 스포츠죠. 레저 스포츠는 좀 비경쟁적인 스포츠를 지향합니다. 전통적인 스포츠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과를 학생 진로에 맞춰서 5개로 구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저런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행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1, 2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입시가 변하고 있죠. 변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국어 통합됐고 이미 한국사 필수됐고 2017년도에 그렇게 됐고 2018년도에 오면은 이제 영어가 등급제로 변했고 2020년도 내년 고3 얘기입니다. 내년은 기존 체제 그대로 딱 꼈어요. 그 이후에 가면 2020년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학생들. 지금 현재 고2 등이 고2